안녕하세요. 욕실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900건이 넘는 욕실 하자보수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욕실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것만은 제발 확인하고 공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일보다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예쁜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도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생기고 하자보수를 하는 집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실 리모델링을 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8가지 현장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리모델링을 하시기 전에 확인하신다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타일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접착제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일을 좋은 거 고급을 쓰면 문제가 없겠지. 근데 실제 하자를 보면 타일보다 접착제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렴한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세라픽스라는 접착제인데요. 문제는 이게 수용성 접착제라는 점입니다. 물이 매지 사이로 들어가면 접착제가 물과 습기를 먹으면서 접착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욕실은 계속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제가 더 빨리 발생하는데요. 결국 타일이 통째로 들뜨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하자봇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하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다녀온 하자보수 현장도 딱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 집은 원래 욕조가 있던 욕실이었는데 욕조를 철거하고 덧방 리모델링을 한 현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공할 때 욕조 철거 후에 해야 하는 미장 방수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위에 세라픽스만 발라서 타일을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스며들고 세라픽스가 물을 먹으면서 접착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사진처럼 타일이 아래로 내려앉고 탈락하는 하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욕실 타일 시공할 때는 최소한 아덱스 D20이나 D30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제품은 시멘트 기반 타일 접착제이기 때문에 세라픽스처럼 수용성 본드가 아니라 시멘트와 폴리머가 섞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과 습기에 노출이 돼도 접착력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아덱스 D30은 욕실처럼 물과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도 접착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고성능입니다. 욕실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자재로 타일을 시공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일 세면대입니다. 인테리어 사진을 보면 타일 세면대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호텔 느낌도 나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집 욕실은 호텔처럼 대형 욕실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타일 세면대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욕실 크기는 보통 1.5m, 2.1m 정도입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세면대, 변기, 샤워 공간, 이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타일 세면대 같은 구조물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욕실이 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쉽지 않은 편인데요. 배수판이 타일이라 청소할 때마다 이 무거운 판을 들어야 하고 틈 사이에는 저가 줄눈을 시공했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줄눈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줄눈 사이에 곰팡이가 생긴 모습이 보이시죠? 욕실은 물과 습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줄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 줄눈인 백시멘트 줄눈은 표면이 거칠고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생깁니다. 문제는 한 번 곰팡이가 생기면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타일이 아무리 깨끗해도 줄눈이 까매지면 욕실 전체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폴리우레아 줄눈, 에폭시 줄눈입니다. 이런 줄눈은 폴리우레아 수지와 경화제로 이루어진 탄성 고분자 재질이라 곰팡이가 줄눈 안으로 깊게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표면에 생기기 때문에 청소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는 기본 줄눈보다는 이 두 가지 에폭시나 폴리우레아 줄눈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욕실 방수입니다. 욕실 하자를 보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타일이 통째로 들뜨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타일이 떨어지면서 뒤에 있던 방수층까지 같이 들떠 있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하자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벽 방수층을 붙여주는 접착 보강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생략하면 방수층이 벽에 제대로 붙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사진처럼 방수층이 통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수면 위 접착 구조 문제인데요. 방수면은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일반 타일 본드나 시멘트로는 접착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면 위에 타일을 붙일 때는 고성능 타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욕실 방수에서는 프라이머 작업을 꼭 하고 방수면에 맞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타일 탈락, 타일 하자 같은 큰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은 물을 계속 사용하는 공간이라 방수 공정은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립 수전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호텔 느낌도 나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 디자인인데요. 하지만 고객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수리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벽을 깨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반 노출형 수전은 몽키 스패너 하나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매립 수전은 배관 문제가 생기면 타일을 깨고 벽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집에 여분 타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같은 타일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타일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벽 타일에 색 차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철거와 보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노출형 수전을 더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욕실 환풍기입니다. 환풍기는 욕실의 폐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요. 사실 환풍기는 층수에 따라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사용하는 흰펠 기본 환풍기는 저층 아파트 같은 환경에서는 보통 정압 2에서 30파스칼 정도로 충분하고요. 하지만 고층 아파트에서는 공동 배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배관 저항이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환기가 약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데는 고정압 환풍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전동 댐퍼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공동 환기 배관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풍기 배출력이 약하거나 기본 댐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집에서 나온 담배 냄새, 음식 냄새 같은 공기가 우리 집 욕실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할 때 전동 댐퍼를 같이 설치하면 확실히 막아주기 때문에 꼭 환풍기를 설치할 때 댐퍼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제품이나 추가적으로 댐퍼를 설치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욕실 천장입니다. 욕실 천장은 보통 목공 플러스 페인트 천장, 이노설 천장, SMC 천장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목공 페인트 천장은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천장이 높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에 누수가 생기거나 습기가 차면 거기에 자국이 생기고 페인트 들뜸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노설 천장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조명 연출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다만 단점은 천장 내 유지 보수가 조금 어렵다는 점인데요. 환풍기나 배관 수리를 할 때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배관 수리를 할 때 천장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SMC 천장인데요. 우리나라 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대부분 이 방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습기에 강하고 천장을 열어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도 굉장히 크게 달려 있어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단순하지만 관리 안정성 측면에서는 SMC 천장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배수구 유가입니다. 기본 유가, 트렌치 유가, 타일 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유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배수 성능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트렌치 유가는 길게 설치하는 구조라 배수 면적이 넓어서 샤워 공간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일 유가인데요. 타일로 덮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지만 이게 물 빠짐이 극악입니다. 이 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랑 비누 찌꺼기가 끼게 되면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일 유가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수 배관의 파이수입니다. 욕실 배수는 최소 50파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75파이를 추천드립니다. 75파이 정도 되면 샤워할 때 물이 많이 내려가도 배수가 훨씬 시원하게 빠집니다. 물론 기존 배관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리모델링 하면서 배관 교체가 가능하다면 75파이 배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욕실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제대로 빠지는지의 여부입니다. 욕실 리모델링은 타일보다 자재와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만 체크해도 타일 들뜬 곰팡이, 냄새 역류, 유지보수 비용 이런 문제들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시면 공사 전에 이 8가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몇 가지만 알아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